안녕하세요. 감성관측 작가 최영길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글이에요. 오늘 글도 좀 내용이 길어서 일단은 반으로 나눠 가지고 오늘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 잘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나는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세우고 틈새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다.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후 축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던 나는 사회에서 많이 뒤처져 있었다. 그런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 생활해야만 했다. 분 단위로 시간을 계획하며 생활하던 내게도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 모든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온 세상이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듯 연애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시간 관리가 한순간에 뒤틀렸다. 우선순위를 데이트 시간으로 맞추고 그 외 시간에는 내 시간을 맞췄다. 데이트와 일, 그리고 틈틈이 자기계발까지 함께하느라 몇 시간밖에 못 잤지만 피곤하기는커녕 즐겁고 행복했다. 시간이 흐르고 불타던 연애가 서서히 식기 시작하면서 연애가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 경험으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연애를 하듯 독서를 우선순위에 놓아보자. 사랑하는 남녀가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감정으로 책을 읽어보자.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시간을 붙잡고 싶었던 심정으로 책을 읽으면 얼마나 몰입이 잘 될까? 독서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떨어질 땐 활활 타올랐던 연애 시절의 감정을 꺼내어 독서에 활용해보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할 때였다. 늘씬한 몸매에 선명한 복근까지 사진만 봐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몸매였지만 내 몸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줄 순 없었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사진과 같은 몸을 만들 수 없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책을 읽고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줄 수 없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온 내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일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머릿속을 말랑말랑하게 해줄 예능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게임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후, 5년 후 어떤 행동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보자. 고작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다. 책 한 권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헛되지 않게 헛되지 않고 값지게 보낸 시간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되돌아오며 성장으로 이어진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며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책 읽기.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독서가 재미로 이어져 어느새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가방에는 늘 책 한두 권씩 넣어 다니고 신상 옷보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더 기다려진다. 이제는 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앞으로도 평생 친구로 함께 할 것이다. 만약 책을 읽지 않았다면 책을 쓰는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책은 유명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탁구밖에 모르던 나를 저자로 만들어준 것도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꿈이 몽글몽글 올라왔다. 내면의 끝없는 질문과 고민들이 계속 이어졌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쉬지 않고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책을 읽으면서 흐트러져 있던 생각들이 퍼즐 맞추듯 하나씩 맞추어졌고 내가 진정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일들을 메시지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책을 읽다 보니 어느새 책을 쓰고 싶은 열정이 마구 솟구쳤다.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니 몰입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들도 한 번 더 읽게 되고 좋은 사례를 찾기 위해 눈이 바삐 움직였다. 책은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다. 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저자가 됐다. 자신이 겪은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자.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잊고 있던 꿈을 찾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자. 독서에 흥미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작가라는 타이틀이 어느새 내 명함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네, 오늘 글은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글의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요점은 일단은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 시간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놓을 거냐에 대한 중요성 하나를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바디 프로필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한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마지막은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책을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보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일단은 시간 관리 중요성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보면은 바인더의 힘에 이라는 강규영 대표 스리피 바인더 만든 이제 바인더의 힘 책에서 보면은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영준 박사, 신박사 TV 그쪽에서도 보면은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요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이제 방식의 차이는 좀 있는데, 자기의 하루의 스케줄을, 그러니까 3P 바인더 쪽에서는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라고 이제 되어져 있고, 신영준 박사 이제 뼈아대 이쪽에서는 어 1시간 단위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을 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예측하는 것도 미리 예상을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이 된 거를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일단은 요점은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쪼개서 사용하느냐라는 이제 책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을 매 시간 단위로 일단은 기록을 해 보다 보면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이제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했는지가 이제 눈에 확인이 되어져요. 그냥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갈 때는 그냥 나 오늘 되게 바쁘게 지냈어 라고 막연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사이, 그리고 그 중간에 이동을 할 때, 그 중간에 대기했던 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잘 쪼개서 쓰면 5분, 10분을 누군가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도 아니면은 내가 핸드폰 게임을 했는지, 그냥 의미 없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봤는지, 긍정적인 걸로는 그 시간에 책을 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해 가면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책을 봐야겠네. 아니면 그동안에 뭐 밀린 그 이메일을 보내야겠네. 아니면은 꼭 나중에 하려고 했던 뭐 전화를 누군가한테 해야겠네라는 식으로 반성을 한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런 시간 관리를 꼭 그 시간대별로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식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아침에 일어났던 순간부터 자기 전까지의 순간을 그 시간대별로 쭉 나눠 놓고 거기에 시간대별로 내가 뭘 했는지, 잘 되면은 뭐 30분 단위로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뭘 할 건지 그런 것들 좀 적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 시간에 그 집중을 하면서 충실했는지에 대한 것만 잘 피드백을 해 줘도 그 하루가 진짜 24시간이 아닌 25시간, 26시간으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운동하는 거, 글 쓰는 거를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들을 이제 하루에 그 시간표 위에다가 계획을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이제 매일매일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원래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시간 관리를 못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일단은 그리고 그러면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 말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책을 읽기 위한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니까 그 뒤쪽에 보면은 저자가 그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음, 저도 책을 써볼 생각은 있는데, 반드시 책은 쓸 건데, 최근에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일단은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을 것인가라고 마음가짐을 먹느냐에 따라서 책을 읽고 남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책을 읽는 데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책이 어려워서 이 책은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권을 그냥 읽는 데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서 그냥 책 한 권을 읽는 데 목표를 두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책은 내가 읽고 무조건 서평을 남길 거니까 서평을 진짜 멋들어지게 쓰고 싶으니까 서평을 쓰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집중이 돼서 이제 내가 글 쓸 거리를 집중을 해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글 쓸 거리가 자꾸 이제 눈에 띄고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책 읽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로 읽을 때 하는 방식인데, 이 책을 읽고 무조건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을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건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의 차이는 내가 정말로 뭐 잘 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서평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읽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책을 읽고 딱 한 가지만 내가 반성을 하고 내 삶에 좀 좋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만 찾아서 해봐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책이라면 내가 이 책을 읽고 정말로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습관에 관련된 책 같은 경우는 읽고 나서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라는 뭐 그런 것들, 뭐 영어 공부에 관련된 책은 내가 읽고 나서 내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외워봐야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뭐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겠냐면은 뭐 인간관계 관련된 책이면은 읽고 나서 뭐 가족들에게
좀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뭐 이제 그렇게 삶에서 하나씩이라도 꼭 남길 수 있는 거를 그거 적용할 만한 거를 꼭 찾아서 이제 그 보려고 이제 그렇게 책을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내 그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그 책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점이랑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막 밑줄 치면서 읽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해가면서 나에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집중해서 책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저자랑 똑같이 책 쓰기에 관련돼서, 글쓰기에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앞에서 얘기한 공부 관련된 거랑 이제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그 책 쓰기, 글쓰기에 관련돼서만 딱 그 부분만 보면서 그 책을 보게 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처음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목차랑 그런 것들 보면서 나한테 지금 바로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목차 보면서 콕콕 집어 가지고 책을 보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는 지금 5가지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딱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을 볼 때 말씀드린 5가지 방법으로 볼 때 각각 다 나한테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달라지거든요. 같은 책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뭐 책을 잘 안 읽히시는 분들도 그렇고, 책을 읽고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것 하나에 딱 그 목적을 가지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남는 게 확실하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점만 잘 파악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저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